당신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혹은 혼자가 되는 것. 이 중 어떤 것도 경험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부모님과의 이별, 자녀의 독립, 친구들과의 거리감,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오죠. 이 순간을 두려워하며 외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혼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정혜 55, 두 자녀를 키워내고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녀는 얼마 전부터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가정이 안정되고 난 후에는 정작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통화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남편과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며 멀어졌죠. 그녀는 매일 아침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안, 조용한 식탁, 대화 없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사실을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하루는 점점 채워졌고 더 이상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혼자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이유. 앞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별은 더 깊은 상실감을 남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곧 내 삶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에 연연하기보다 혼자의 삶을 즐길 필요가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61살. 그는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가족과도 큰 갈등 없이 지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길을 갔고 자녀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인간관계가 모두 일과 가정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퇴직과 함께 그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의 대화는 겉돌았고 만남도 줄어들었죠. 다들 바쁘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실례일까? 그는 고민하며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기대했던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그제야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대와 실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고 혼자서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기대는 만큼 실망도 크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냅니다. 인간관계는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알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얼마나 될까?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 배려하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면 그건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58.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자신보다는 늘 가족이 우선이었죠.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습관처럼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각자의 길을 가고 남편도 은퇴 후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미영은 점점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에 정작 자신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본 그녀는 깊어진 주름과 생기 없는 얼굴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뜨개질을 배웠고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옷을 사러 나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강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쓸모없어지는 걸까? 한때는 가정에서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으며 사회에서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이제는 그 역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는 걸까?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영수 64살. 그는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년퇴직을 한 후 그는 삶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은 오랜만에 여유를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들른 단골 가게에서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예전처럼 자주 안 오시네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는 대답을 하려다 문득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동네 노인정에서 무료로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고 가끔은 청년들에게 인생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다시 살아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선 먼저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울 때만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바쁘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듭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이 생기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찾지 않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68.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모임을 가졌고 그 시간만큼은 즐거운 대화와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하나둘씩 친구들이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졌고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빠졌으며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자주 거절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만 혼자인 기분이야.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경자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그 작은 대화가 시작이 되어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경자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 친구들만 붙잡고 있었을 땐 내가 점점 외로워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를 열어보니 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하는 관계를 붙잡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은 언제쯤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직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까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65. 그는 정년 퇴직 후 한동안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고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한동안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제야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색을 칠하는 과정이 즐거워졌고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는 일이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찾게 되니 삶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을 즐겨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자신만의 삶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이 전부였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는 관계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때는 남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변하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과거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